그런 행동까지 혹시 바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. 근데 그 호의를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바람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, 이제 바람이라고 하면 정서적인 바람도 있고 육체적인 바람도 있잖아요. 육체적인 바람을 혹시 허용하시는 분 계신가요? 근데 네? 근데 아니 제가 허용한 게 아니고 미쳤나 봐. 아니 그 육체적인 바람도 바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. 만약에 손을 잡았어. 이것도 바람이야?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뭔가 정서적인 바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. 아니면 이런 거 약간 그 명백한 남녀의 플러팅 행동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남자는 막 이런 거 막 손 대보기, 아, 뭐 여자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어깨 때리기 막 이런 것들. 허벅지 치는 거죠, 허벅지. 이런 그치. 것도 허벅지는 좀 이성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 범주에 들어갈 수 있나? 저는 사실은 이제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그 마음이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생기면 저는 바람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. 그 유미의 세포들 보셨어요? 아니. 그 유미의 세포들 보셨어요? 유바비가 제가 그 드라마는 안 봤는데 만화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한번 이렇게 심쿵하는 포인트가 오잖아요. 본인도 그게 본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. 대화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답변도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. 사실 바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짝사랑도 바람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. 바람도 쌍방이 맞아야 되는 거기는 하니까. 그렇죠. 뭐 여자친구인데 이제 제가 걸그룹 좋아한다고 제가 바람 피는 건 아니잖아요. 그 걸그룹은 내 존재 유무조차도 몰라. 어쨌든 간에 이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. 그쵸. 뭐 혼자 뭐 지지고 볶고 해도 뭐 상대방이 관심이 없으면은 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바람을 피려고 뭔가 하는 것처럼 행동은 보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바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겠죠. 그러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나를 가깝게 좀 지낸 친구가 있어. 그 친구한테 연락이 좀 자주 와. 근데 내가 그걸 다 받아줘요. 이성 친구한테.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지금 있는 게 저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엄청 소꿉친구처럼 지내온 이성 친구가 몇 명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은 관계를 끊기가 어렵거든요. 정말 옛날부터 알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서로 부모님끼리도 알고 하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정말 뭐 매일매일은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 사이로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뭐 지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얘기를 꼭 해줘야죠. 나 이런 친구가 있다. 근데 이제 뭐 새로 알게 된 이성이 아니고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주 연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먼저 꼭 해줘야죠. 여자친구한테. 저는 되게 단톡 같은 게 되게 많은 편인데 그 이성 친구가 같이 있는 이런 톡방들도 많은데 나는 그쪽에 마음이 전혀 없어. 그건 바람이 아닌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이건 바람이라고 보거든요, 정서적으로. 근데 이게 나는 마음이 전혀 안 생겼는데 어쨌든 상대방이 볼 때 이게 내 행동이 뭔가 바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. 추운 날에 핫팩을 건네줬어. 너무 추워 보여서. 그런 행동까지 혹시 바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. 약간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니까. 근데 그 호의를 할 때 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에서 이 핫팩을 건네줬느냐가 바람이 되냐 안 되냐가 되는 것 같거든요. 손가락 끝이 보라색이야. 막 추워 보여서. 그래서 건네준 그 거지. 정도면 그러면 동상 병원을 아니야, 데려가야 동상. 되는 거 아니야? 이미 임기점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, 그거? 근데 진짜 순수한 호의에서 하지는 그런 게 있고 호의를 조금 넘어서 흑심이 섞인 뭔가 행동이 되면 이거는 여지를 되게 많이 주는 거라서 주변에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되게 호의를 많이 베푸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뭐 하니까 그래 너도 먹고 요런 거. 그런 여지를 많이 막 뿌리는 사람도 애인의 입장에서는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으니까. 약간 오지랖이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. 오지랖에서 한 끗, 진짜 그 한 끗이 되게 애매한 건데 오지랖을 넘는 순간에 되게 질투가 많다 하면은 그런 거 갖고 되게 많이 싸우거든. 원래 순수한 마음은 돼지고기까지라고. 그렇지. 소고기 사주는 사람들은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요. 그래서 내가 윤성이 소고기 안 사주거든. 아니 그 좀 사주세요. 좀 어, 먹이고 하세요. 어제 그건 윤성이 좀- 만나는데 어제 삼겹살 먹었어요. 아이 좀 저는 저는 삼겹살은 소고기 있어요. 근데 삼겹살 너무 많이 먹었어 어제. 너무 가성비가 거의 좋은데? 삼겹살 거의 소고기값 나왔어 삼겹살이. 아 그래. 아니, 갑자기 와가지고 눈탱이 때렸잖아요. 어. 아, 근데 아까 그 단톡방에서 막 이야기 나왔던 게
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면은 무조건 헤어진다 약간 이런 쪽으로 여론이 기울었는데 이성한테 뭐 빼빼로 만들어준다고 이걸 너 바람 폈으니까 헤어져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질투가 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상대방 행동을 바람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바람은 어떤 흑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라든가 교류 같은 게 있어야지 바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? 뭔가 내 사람을 속여서 뭔가 나에게 이득을 취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사기 아니야, 그냥 사기? 아니 그러니까 뭔가 나는 개인적으로 사실 여자친구한테 그냥 친구 만난다고 하고 뭐 이성 친구와 둘이서 흑심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밥을 몰래 먹었어.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. 그러면은 그거는 나는 솔직히 바람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맞는 것 같아. 애인에게 밝히지 않은 채로 이성과 둘만의 만남을 가지면 이건 바람 같아요. 아니 그니까 왜냐하면은 그 이성과 나는 정말 뭐 서로 흑심 없는 관계일 수도 있고 만약에 서로 연인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만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만났으면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거를 각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 질투 때문에 그냥 보게 하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굳이 왜 봐야 되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거짓말하고 만났을 때 그것도 어쨌든 내 연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니까 그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바람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. 방금 민 대표님 말한 거는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거기에는 마음이 빠졌잖아요. 근데 기준을 갑자기 두 잔 세 잔 하는데 서로 연인끼리 막 안 좋은 얘기만 해. 서로 연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. 술 마시고 그러다가 술 마시고 한 세 잔 네 잔 먹어서 약간 알딸딸한데 서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갑자기 까기 시작해.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너는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마시는 거야. 그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기준을 마음으로 잡으면 상대방은 미쳐버릴 수가 있거든요. 왜냐면 나는 아무 마음 없이 만난 건데 왜 네가 이렇게 유난이야? 이렇게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미쳐버리는 거야. 그렇지. 왜냐면 마음은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. 맞아.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가지고 만난 건데 이건 바람이 아닌데 왜 너 자꾸 나를 바람으로 몰아가냐?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. 이러면 이제 그게 가스라이팅도 될 수 있다는 거지. 음. 얼마 전에 우리 썸에 관한 영상을 찍었잖아요. 네. 거기서 이제 제가 말한 게 있는데 진짜 친한 친구들은 자주 보고 싶어 하질 않아요. 근데 썸은 자주 보고 싶어 해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. 맞아. 진짜 잘 안 봐요. 나 1년에 한 번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.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이후로 못 봤어요. 그 정도면 그냥 친구가 아닌 거 아니에요? 단톡방엔 들어가 있어요? 그러니까 이제 연락은 돼요. 아하.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일단 속이는 자체부터가 바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성을 만난다 해도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정확한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절대 바람이 아닐 거고. 그러면 아까 그 낮에 제가 카톡에 올린 거 애인이 동성 친구하고 놀러 가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잤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남자들하고 만나서 놀았어요. 그래가지고 인스타그램 마팔까지 했어요. 그래가지고 DM을 하다가 이제 그게 걸린 거야. 마음이 있는 이거는 거 아니야? 이건 바람인가요? 얘기가 어디까지 된 거죠? 상대방에게. 상대방 애인한테는 그냥 나 중학교 동창 친구하고 같이 뭐 여수 가서 하룻밤 자고 왔어. 게스트하우스에서 잤어. 정도까지. 거짓말했네 그러면. 그러면은 거짓말은 아니지.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잤으니까. 그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안에 사실의 축소. 그렇지 음. 그렇지. 내부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삭제가 되고 그냥 큰 범위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. 근데 이거는 바람까지 간 건 아니지만 바람을 향해 고속도로로 있어.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속 180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안 좋은 행동? 아니면 알고 보니까 다음날 같이 놀러 간 거야 이제. 바람으로 보기 애매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고 서운해할 수 있는 행동이 되는 거죠. 대화에서 만나가지고 둘둘 만나가지고 같이 조인해서 놀러 갈 수는 있는데 그거를 난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밝히고 남자친구한테도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데 둘이 다 빠져있다? 바람이지. 윤선님 당한 그러지 입장에서. 마세요. 계약 금지. 아니면 애인은 걔가 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? 오늘 바로 바로 예약해야지. 정호의 심리학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이라고 생각해요.
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면 바람이 생길 여지가 없는데 그 최선을 안 하고 어느 순간 사실을 숨기고 알릴 부분 알리지 않고 바람으로 향해 가는 아주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느낌? 일단 바람의 시작은 상대방에게 거짓말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상대방을 속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부터가 바람의 시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요. 어쨌든 거짓말하는 거는 바람은 아니지만 바람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다들 이렇게 어디가 바람이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작한 바람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네요. 아니야, 바람이에요, 그건 그냥. 가장 확실한 바람은 육체적 관계 아닌가요? 저는 이제 그죠. 만남만 해도 바람이라 생각해요. 어쨌든 간에 안 만나면 괜찮은데 몰래 만나야 돼, 몰래. 그지 거짓말하고 몰래 만나면 이제 그건 바람이지. 그건. 그치, 그치.